죽은 자는 너무 오랜만에 봐서 제 얼굴을 까먹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부르시지 않겠어요. 뭐인 거다? 저요? 여름방학 때도 했던 것 같은데. 네, 똑같아요. 클리닉 네, 여름방학 때보다 양이 많아요. 다 왔나요? 네. 그런 거 안 먹어요. 메뉴로 붙이는. 들어왔다. 그 청소업체가 저거 닦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거든. 양이 좀 많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원래 이거 여기 딱 가운데에서 절로 밀려서 이렇게 혹시 크게 말하나? 아니야. 거기에 나와. 비슷한 거. 아니? 자, 쌤 얼굴 다 까먹었기 때문에 한 번씩 불러볼게요. 김나희, 네, 김민재, 네. 네, 박예진, 네, 안녕하세요. 신현아, 네, 신효석, 네, 심현우, 네, 이규은, 그리고 이서영, 이승우, 네, 태의원, 네, 황상현, 네. 너무 많아서 쌤 기억하는 한 3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쌤이 얼굴이 읽는 사람 위주로 일단 이름이 불릴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나눠줄 거는 이제 클리닉 교재로서 모든 고위 알반들이 하게 될 클리닉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2개고요. 자, 이게 앞에 봐주시면 교재는 2개고요. 하나는 시험 보는 거, 하나는 단어 외우는 거. 그리고 쌤이랑 같은 반 되면 좋은 점은 표지가 좀 예쁘다 정도. 그 강성태 단어장 외워본 적 있어? 아니요. 그럼 다른 단어장 보면 부록 있잖아. 그것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올스타즈인데 우리 그때는 중간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처음부터 이제 새 베이식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단어장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장 계속 영어만 하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보다 많다. 여름방학 때보다 많아요. 이제 고2고 일단은 뭐 이제 내신 단어에서 요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용 그 단어라기보다는 요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내가 내신 좀 한다 이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시길 바라고. 여름방학 때도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기출 성향 판단해가지고 학원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지는 내가 제작했기 때문에 내 이름 들어간 거고 학원에서 제작한 겁니다. 자, 일단은 규은이는 저기 받으러 한번 오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3일씩 이렇게 암기하도록 되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쌤이 검사는 날짜 정해가지고 얘기해줄 텐데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검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어 검사해주시고 못한 사람은 남아서 완료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 반 친구들은 다들 잘
하겠죠. 주역고 친구들은 당연히 하겠지. 단어 마스터. 많이 그 로이셀 많이 부셔놨기 때문에 저기 안곡고도 열심히 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단어를 다루려는 게 이번 겨울방학 때의 목적이고 여기 영한 뭐 한자 있는데 스스로 채점하신 다음에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클리닉 자체는 매일매일 외운다. 오케이? 물론 우리 친구들은 매일매일 외우고 있겠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영어 하는 친구들은 내신 때만 공부하니까. 제 때는 이제 수능 원툴이었거든. 그래서 매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점수까지 넣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가져와서 채점하겠습니다. 채점이 아니고 검사하겠습니다. 알겠지? 여기 검사 날짜 표시 안 돼 있잖아. 그래서 그때그때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클리닉에 대한 이 공지 사항 때문에 따로 데일리 리뷰는 하지 않겠고 바로 어법 교재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일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난 여름방학 때까지 전체적으로 명사절까지 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는 형용사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다. 교재. 안내 못해. 안내 못해. 안내해줬는데. 빅데이터 사오라고 쌤 지난주 월요일날 얘기했어요. 눈물이 앞을 보내주시는 거. 쌤이 문자 한 번 더 보내줄게 그러면. 카톡. 뭐지? 그 모양 있잖아. 해봤지 당연히. 저한테요? 오. 겐토. 이거 뭐 안 들은 거? 깜짝이야. 잠시만요. 근데 점심시간에 내일은 내일? 점심에 안 해. 내일은 뭐라고? 2시간 안 나? 11시 50분부터 1시 50분. 점심시간이 70분이구나. 그래서 안에서 먹지 않았어. 응? 안에서 먹지. 겐토 등록 바랍니다. DM 보내야 되나? 12시 반부터. 자, 그러면은 이제 쉬었다. 자, 그럼 시작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 이제 구문 독해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나 어법 짜잘하게 이제 본다기보다 덩어리를 나눠서 독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할 거고 우리 알반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리뷰하겠다. 자, 구 그리고 절 단어 그리고 문장 이렇게 있을 텐데 오늘은 구와 절 자체로 나눠서 한번 보겠다라는 게 이 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구와 절의 차이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신효사. 네. 구와 절의 차이는 뭘로 나눠요? 동사의 네, 동사의 유무로 나눌 것이다. 동사 유무. 동사 차이로 이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형용사절이다라고 하면 그 어떤 동사를 가진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가
명사를 꾸미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형용사절이 쓰였다라고 했을 때 교재 한번 봐보세요. 교재 보시면은 여기 박스 이렇게 생긴 박스 여기 보시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관계사랑 관계부사 63쪽입니다. 그 다음 64쪽 관계사랑 관계부사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반복을 했고 이 정도면 모두 이해하고 있다라고 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어떤 차이로 우리 항상 암기하고 있었지? 뒷문장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었고 모의고사를 볼 때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풀 때 그 관계사 자체가 적절한지를 물어보지 않고 뒷문장으로만 판단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관계사냐 의문사냐 요것들을 나누는 것들은 이제 고등부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해석을 똑바로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 두 개를 반드시 구분하라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닥 중요하지 않게 되었지만 몇 가지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쌤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요 세 개 친구들 그리고 요 네 개 친구들은 관계사랑 의문사 상관없이 뒷문장이 무조건 불완전하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여기 네 개 친구들은 관계사냐 의문사냐에 상관없이 완전하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where 같은 친구들은 가끔 비동사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비동사는 일형식 자동사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이 뒷문장들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로만 판단해 주실 수 있겠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곧 수능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고2 내신을 본다라고 했을 때 더 명확해졌어요. 이것이 의문사인가 관계사인가 절대로 구분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뒷문장만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거는 또 어디에도 속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복합관계사에서도 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의문사일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의문사 많이 가지는 특징. 자, 다른 품사와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었어요. 다른 품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를테면 자, 요런 예문이 있다라고 쳤을 때, 자, what color라는 친구, 자, what이 지금 컬러를 꾸며주고 있는 의문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품사랑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의문사만의 특징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품사랑 결합이 되는 의문사다라는 것들은 중2 때 간접 의문문 하면서 다들 배워왔던 것이고 이제 고2가 되면 까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품사랑 결합한 건 반드시 의문사다. 그러면 요거는 왜 말하느냐, 뒷문장만 보면 된다라고 해놓고 영작을 할 때나 이럴 때 가끔 결합을 시키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위치도 똑같이 위치 컬러 넣어도 되는 것이고 여기도 how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으나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보어를 수식해주고 있는 의문 부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사랑 결합되는 것. 그럼 이 다른 품사랑 결합된다라는 what과 which 그리고 how 같은 친구들은 복합 관계사 나왔을 때도 역시나 영작 어순에 있어서 결합시켜야 될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what을 제외하고는 이 관계사 무조건 무슨 취급했었죠, 우리? 관계사는 형용사 취급했었어요. 자, 의문사는 명사 취급했었어요.
그래서 구문 분석만 하더라도 바로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맞죠? 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배운 친구도 있는데요. 의문사만이 투부정사랑 결합할 것이다 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없어? 들어본 적 있어요? 희원이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자, 일단은 고1까지는 투부정사랑 결합하는 요 7 친구들은 Y는 없죠? 그럼 이 6 친구들은 무조건 의문사 취급하면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고2에 올라가게 되면 관계대명사도 투부정사로 축약되는 모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이것을 관계대명사로 판단을 하느냐? 똑같아요. 그냥 형용사면 관계대명사. 오케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관계대명사가 투부정사랑 결합된 문장이 등장을 했을 때에는 선생님들이 그냥 얘는 의문사가 아니라 그냥 관계대명사입니다 혹은 관계부사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거거든. 그럼 그때 그 모양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또한 모의고사 기준으로 전 관계대명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시험에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신할 때, 모의고사 독해할 때 어떠한 문장 혹은 교과서에서 한 번 등장했을 때 독해용으로만 판단해 주시면 되고, 어법 문제로는 따로 출제되지는 않았다. 다만 내신에서는 가끔 출제할 수도 있으므로 학원쌤이나 학교쌤이 말할 때 그때 표시만 해주시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형용사절인 쓰인 구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 수식어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보다 난이도는 낮았지만 쌤이 고3 당시 수식어만 지워도 독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식어가 굉장히 어려운 어휘들과 어려운 어법들로 쓰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냥 말하고자 하는 그 주인공들, 다시 말해서 주성분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친구들만 판단해도 웬만한 독해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문 분석을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점이다. 자, 그리고 이 수능 구문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어휘 클리닉 너무 쉽네 라고 한다면 한 번씩은 암기해 보시고, 혹시라도 단어 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에게 요청해 주시면 바로 시험지 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덥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본 실력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지 이 5개에 대해서 형용사절에 밑줄 치고 문장 해석하기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서가 앞장인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있는 형용사절 지금 한 번씩 다 같이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절만 표시해 보도록 하겠다. 표시했어요. 전에가 민재였나? 네. 오케이. 효사. 승우. 현아. 상현. 아이.
네, 다들 표시하셨죠? 자, 그러면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Kate's father was a doctor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형용사절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아예 짚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관계대명사 표시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될 것이고, 자, 케이트의 아버지는 뭐였대요? 의사였다라고 하고 있어. 케이트의 아버지는 의사였다. 그리고 매 여름마다 그는 어디로 갔어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뭐 하려고? To treat people.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그 사람들이 뭔데? Too poor to go to hospital.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어디서 그거 관계 부사로 생각하셨어요? 아, 그냥 단순히 부사입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When people interact with someone whom they do not foresee meeting again, they have little reason to search for positive qualities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두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크게 부사절로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누군가와 함께 상호작용할 때,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They do not foresee meeting again. 그들이 이제 다시 볼 거라고 예측하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 볼 것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자들과 교류를 할 때 그들은 뭐를 가지고 있다? 거의 이유가 없다. 뭐 할 이유가 없어요? 긍정적인 자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긍정적인 특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형용사절은 후가 이끌고 있는 절을 표시를 하시고, 투부정사는 형용사 구이기 때문에 따로 표시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에 대해서 혹시 현아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의 특성 까먹었어요? 알고 있는데 안 말하고 싶은 건가? 그럼 예진, 후즈의 특성이 뭐예요? 앞에 명사가 아, 있고 뒷문장이 문장이 완전해요? 뒷문 뒷문장이 완전하다. 오케이.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 건데, 보통은 이제 이런 그 주격 목적격에만 이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소유격을 다룰 시간이 별로 많이 없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라고 하면은 이것은 사람, 사물 관계없이 쓸 것이다. 사람, 사물 관계없이 후즈를 사용할 것이고, 자, 후즈라고 하는 친구, 소유격이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 원래 영문법에서는 한정사에 해당을 하는데 수능어법에서는 한정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한정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의 범위를 좁혀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명사의 범위를 좁혔다라는 특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품사에서 뭐랑 비슷해? 명사를 설명해주고 있는 친구가 누구지?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치? 그럼 지금은 그냥 형용사 취급하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 후즈라는 친구는 반드시 명사가 결합된 채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소유격이 사용된 어떠한 문장을 영작하시오라고 하면 후즈 다음에 반드시 결합된 문장을 포함을 시켜주셔야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마치 뭐 의문 형용사가 했던 것처럼 요걸 한 덩어리로 치고, 뒤에 있는 문장들이 불완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즈만 놓고 보면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후즈는 명사를 가지고 있는 채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관계대명사가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공식에 따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후즈 같은 경우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 사물에 사용되는 오브 위치랑 후즈의 그 차이점을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상현이 기억나나요? 후즈랑 오브 위치의 차이? 까먹었어요? 연우는 알고 있나요?
네, 그러면 예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으로. 간단한 예문이에요. 더하우스로 할까? 자, 이렇게 문장이 있다라고 치면, 자, 관계대명사 얘기할 때 이제 고2쯤 되면 까먹는데, 희원,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지. 그럼 얘를 관계대명사로 칠 것이다. 그러면 다음 문장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요즘의 일반적인 소유격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영어에서는 OVH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간간히 등장을 하는데, OVH를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고2 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문법이 관계대명사의 수량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none of them, none of which 쓸래라고 하는 문장들이 이제 고2 어법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문장을. 소유 표현이 뭐 소유격 아니더라도 자,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접속사랑 대명사를 합칠 것이다. 자, 문장이 이렇게 쓰여질 겁니다. 맞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독해를 할 때요, 보시면은 명사, 명사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 명사, 명사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이 관계대명사를 그냥 선행사에 붙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문장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차이점이 뭐였다? 얘는 바로 후즈루프였고 얘는 관사가 살려진 채 나오고 있다 라는 차이가 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중3 때 배운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성님 기억나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한 게 뭐냐면, 이제 그 계속적 용법에서 뭐 이런 형태가 등장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 문장을 쌤이 예문은 따로 지금 준비를 안 해서 그게 등장했을 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두 문장은 절대로 접속사 없이 결합될 수 없으므로 두 문장은 절대로 접속사 없이 결합될 수 없으므로 관계대명사 처리한다라는 걸 일단 기억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 지금 후즈, 소위급 관계대명사 어디서부터 올 수 있겠다? 여기 후즈부터 올 수 있겠다. 자, 그러면 구문 분석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뭐 할 거야? 뭐 할 경향이 있을 거야? 느낄 경향이 있을 거야? 뭐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 느낄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가 뭐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부사를 처리해 주시고 그녀 자,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언제? 자기 자신의 own conduct라고 했는데 여기는 행동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행동이 violate moral principle, 도덕적인 원칙을 위배했을 때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병렬 구조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disapprove of others,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disprove, 못마땅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들의 행동이 conflict with it, 그것과 충돌하는 행동, 그것과 충돌하는 행동. 그럼 이시 지금 받아주는 건 누구예요? 이시 받아주는 자가 누구요? 예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해석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 which. We push down our feelings because most of us have been brought up to believe that there are feelings which are unacceptabl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push down our feelings. 우리의 감정들을 push down 하고 있대요. 그게 뭐야? push down 하고 있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억누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들을 억누를 수 있다. 왜냐하면 most of us,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은 뭐 하도록 키워져 왔어요? 믿어지도록 키워져 왔습니다. 믿어지도록 키워져 왔습니다. 뭐를? There are feelings which are unacceptable. 받아들여질 수 없는, 바람직하지 않는 기분들이 있다라고 믿도록 양육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 that과 which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If technology produces automobiles that pollute the air, it is because pollution was not recognized as a problem which engineers had to consider in their designs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술이 뭐 하고 있다면, 만약 기술이 자동차를 만들었다면 그게 뭔데요? 공기를 해치는 자동차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 공해가 뭐로서 인식되어지지 않아서 problem, 문제로서 인식되어지지 않았던 것 무엇? 바로 engineers had to consider, 그 엔지니어들이, 공학자들이 고려해야 될 때, 언제?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관계 대명사들은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것도 쌤 얘기했어요. 이거 후즈는 요거 한 덩어리로 취급해가지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보자고. 오케이? 왜냐하면은 두 문장을 연결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관사가 없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겉보기에 완전하다라고 쌤은 얘기해요. 겉보기에 완전하다. 그런데 관사가 없으므로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즈랑 결합을 시킨 채로 불완전하다라고 취급을 하자. 알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부사에 대해서 보겠다. 자, 그래서 관계부사는 우리가 이제 중3 커리큘럼에서 배웠던 친구들이고 고1 때는 열심히 반복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관계부사는 우리가 보통 배울 때 관계대명사 다음에 관계부사 배우면서 중간에 넣어놨던 친구가 누구였을까? 관계대명사 배우고 관계부사 배우기 전에 배우는 친구. 관계형용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래서 보통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 번 더 예문으로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합쳐가지고 자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친구가 요거 하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보통 이런 대명사 친구들을 뭐라고 해요? 전치사 다음에 있는 거. 대명사나 명사. 전치사 다음에 대명사나 명사를 우리 뭐라고 부르지? 네,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지. 그러면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를 데리고 다닌다. 오케이? 그래서 이름이 전치사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얘랑 합쳐질 때 사실 요 덩어리가 들어갔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 덩어리가 이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자, 요렇게 마무리가 될 건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어야 될 건 무엇이었냐? 그러니까 관계부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뒷문장은 완전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완전함의 기준은 뭐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왜 완전하다 그랬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서라고 했지. 근데 I live라고 하면은 의미상으로 완전한가요? 의미상으로 완전하지 않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려줘야지. 그래서 이 완전하다라는 표현이 의미상으로 완전한 거라기보다는 형식상 완전하다라고 판단을 이제부터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의미상 완전한 게 아니라 형식상으로 완전하다. live라는 친구는 그냥 단순히 일형식 자동사기 때문에 이제 완전해 버렸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것이 특정한 선행사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관계부사가 되더라까지. 그래서 쌤은 이제 쌤 학생들한테는 그냥 5문장 영작 연습을 늘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들도 혼자서 무언가를 봤을 때 관계부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관계부사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바꿨을 때 전치사 뒤로 빼기 그리고 전치사 뒤로 빠졌으면 목적격이니까 생략해보기와 같은 모든 문장에 대한 영작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왜 그것이 연습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쌤이 담당한 학교 기준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빈칸에 숫자를 채워서 영작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양에 맞게 채워야 된다. 한 단어가 들어가면 관계부사 쓸까? 아니면은 한 단어도 안 들어가면 뒤로 뺄까? 생략을 할까? 아니면 두 단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까? 와 같은 고민이 될 때 그것들을 위해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형용사절의 밑줄을 치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부사들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쌤이 간단한 숙제로 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까지 다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숙제 가기 전에요. 10번 한번 보자. 10번. 자, 선행사 또는 관계부사의 생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행사 또는 관계부사의 생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10번은 그러면 뭐가 형용사절이라는 거예요? 네? 뭐가 형용사절이라는 거예요? 웬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네, 웬부터 끝까지다.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야. 뭐냐면 일반적인 선행사 관계부사일 경우 선행사나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익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거를 그냥 보호로 쳐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뭐 보호로 봐도 여기 어차피 타임 생략이니까 보호로 봐도 어쩔 수 없다라고 쳐도 그냥 이거 통용사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독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지? 앞에 the time이 생략된 when 관계부사절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that's the time 때입니다. 뭐 그가 결정하기로 한 때다. 어디에 더 집중하기로 building positive attitude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에 더 집중하기로 결정한 때이다. 어디에서? 교실 안에서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선행사 생략된지 아닌지 상관도 없이 보어니까 의문상가고요. 그럼 그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집중하기로 마음먹은 언제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독해의 방향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이지. 그래서 생략된 부분 반드시 판단하시면서 독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스텝업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관계부사를 대신하는 that도 있다.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라고 나머지 부분들 지금 개념 설명 3가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관계부사를 대신하는 that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낚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절 같은 경우에 관계대명사인갑다 해놓고 뒷문장 무조건 불완전한지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있는 특정한 선행사를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특정한 선행사 판단해 주시고 뒷문장 완전했을 때 관계부사로도 쓰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꼭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어떤 대시 관계부사라는 거예요? 타임즈 뒤에. 네, 타임즈 뒤에 있는 대절 그리고 뒷문장 완전하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대절로 관계부사를 쓸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겠고요. 자, 일단은 중등부 기준에서는 that 같은 경우에 구분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딱히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있는 문장만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절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뒷문장이 완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은 선행사 한 번만 봐주시면 돼요. 이것이 관계부사가 성립되는 선행사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얘만큼은 선행사로 판단해보자. 선행사로 11번을 판단할 수 있었다. 여기에 내신 시험 때 이 대시 밑줄이 딱 그어져 있는 뒷문장이 완전하네 라고 하면 뭘 나를 낚으려는 건가? 뭐 혹은 동격인가? 동격으로 보고 풀어도 괜찮아요. 사실 답은 맞으니까 뒷문장 완전하고 대시니까 앞에 명사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앞에 관계부사가 올 수도 있는 선행사가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변형 문장이라든지 대뜸 외부 지문 나오면 해석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이제까지 관계부사 취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뒷문장으로 얘는 그냥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여러분들도 눈치채셨다시피 1년 동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문제 어떤 형식으로 출제되는지 기억해요? 그냥 뒷문장만 보면 됐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로 전치사 적절성을 묻지 않는다. 오케이? 절대로 전치사 적절성을 묻지 않는다. 만약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알아서 적절한 전치사 써주고 뒷문장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절대로 겁먹지 말까. 자, 그리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부사절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형용사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문 분석할 때. 그래서 사실은 부사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독해할 때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내신 독해를 할 거라고 하면 단 하나의 단어도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형용사 취급을 해서 그 선행사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대명사의 수량 표현이 이제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비슷하게 예문 한번 써볼게. 14라고 쳐놓고 뭐 이런 식의 예문이 있다라고 쳤을 때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대로 썼고요. 어법 기준으로만 판단할 건데, 자 이런 거에서 이제 고2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에서 이제 등장을 시키거든. 이런 친구들을 관계대명사의 수량 표현. 승우 뭐 고를 거예요 이럴 때? 자, 일단 선행사가 누구인 것 같아? 선행사가 누구인 것 같아요? 블루그린이 선행사예요? 자 그러면 방문팀의 방들은 칠해졌습니다. 청록색으로 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일부는 수케이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보세요. 누가 가지고 있겠어? 방문팀의 방들이지. 얘를 지금 선행사로 일단 취하고 있습니다. 얘를 선행사로 취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에서 이제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선행사가 자꾸 멀어진다. 선행사가 자꾸 흐려진다라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고2, 고3 때 선행사가 멀리 있어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친구들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댐 쓸 거야, 위치 쓸 거야? 상현이 얘기해 볼래요? 위치. 왜 위치예요? 앞에 거 받아야 돼. 앞에를 받아야 돼서? 앞에 거 받으면 대명사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희원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왜 위치가 맞지? 접속사도 있어요. 네, 접속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오케이? 자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를 쓸 때나 아니면 구어체를 말하거나 아니면 뭐 문자 메시지를 쓴다라고 했을 때 두 완전한 문장을 컴마로만 연결할 수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글을 쓰고 있고 우리는 독해를 배우고 있잖아요. 완전한 두 문장은 절대로 이 쉼표만으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고2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낚시 당하는 건 뭐였냐면 너네 선배들이 이제 계속 관계대명사가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것만 말하다 보니까 대명사에만 집착을 해왔어요. 사라진 대명사만 찾으러 다녔어.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이다라는 걸 까먹었어요. 그러나 다시 고2가 된다면 접속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도록 이제 대체로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컴마가 있고 대명사는 있지만 받아 연결해줄 접속사가 없으므로 관계대명사 처리를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잠깐 휴식하도록 할게요. 환기 좀 하겠습니다. 끝난다. 그러면 끝난다. 후보에서 먹을 게 안 되겠지? 오늘 같이 밥 먹었어요. 저녁은 언제 먹어? 저녁을 잘 못 먹는데. 진짜로? 응. 나 아침에 먹어. 아침도 별로 안 나가. 계란 후라이 한 시간 먹고. 몇 시간 표? 아니 나는 네, 맞다. 시간 아침장이 많잖아. 응. 그래서 9시까지 가야 되지 않아? 8시. 나 딱 7시 50분에 일어나. 그래, 바로 바지 입고 옷 입고 아파트 타서 바로 50분에 딱 도착해서 꼬박꼬박 저녁을 딱 먹자. 고기 먹고 있네. 8시 반에 일어나. 이렇게 앉아서. 내가 저녁을 수요일에 먹을 수 있어. 다 30분. 근데 나 밥을 안 먹어. 맨날 집에 가서 먹어. 집에. 야식을 있었어. 하상은 야, 수요일에? 수업 진짜 어렵던데? 목요일에 당장 한 8시간을 수학학원에 맞는 거야. 거기 생각 없어. 자기 이제 안 들어볼게. 힘들어 보냈다고. 나한테도 막 안 그러겠다. 나도 힘들어 죽겠다 이러는데 모르겠어. 왜 이러니까 말을 안 해. 얘도 자인 앞에서 돌아보는 거 해놨냐? 난 다른 거는 미친 거구나. 안 좋지? 걔 자꾸 자꾸 감독님 뒤에서 훔쳐보고 나한테 소식 알려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정민이 오늘도 주랭 다쳤다고. 아프다고 근데. 어? 아파서 바꿨는데. 아니 정신 못 차릴 거예요. 가위에 눌려서 잠이 잘 못 자서. 그런 말 쌤한테 했어? 쌤이 막 해서. 쌤한테 계속 말을 하냐. 훔쳐 들었어? 아니 막 쌤이 제가 가고 갔는데 갑자기 말을 하는 거야 다른 애들한테. 걔를 아는 애들이 또 있는 거야. 그러길래 그래서 간 거지. 벌써? 너무하네. 아 근데 우리가 오늘 첫 수업이었는데 아니 누구까지 근데 좀 이상해. 따라오시면 그렇게 안 친해. 아니, 너한테 너 아니 너 너한테 막 말 거는 것보다 더
어 클라리넷? 나 걔랑 말하는 거 혼자 봤어. 아니야 사업이 있을 때는 그래요. 근데 수업이 있을 때도 말. 아니 근데 그때는 걔가 좀 수학 문제 틀려서 아니 하사목이 집중을 못하더라고. 하사목 하루 종일 감정이 나와. 희원이만 결석했었나 저번 주에? 맞아. 네. 저만 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했어요. 뭐 월급만 시간 비어요? 보강자. 저 월급밖에 시간 안 되는데. 쌤이 빈 시간 잘 알아보고 연락하겠어. 좀 힘들 거로. 나 사업이랑 그거 좋아했다. 목소리 제일 크잖아. 누가 썼어? 공간에서 자습하고 있으면 힘이 울리니. 아니 그 반반에 김종훈이 실습 교무실 아니 가서 걔가 왜 네? 교무실 이제 아 근데 직접 보강이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 했는데 평소가 그러시. 갑자기 김종훈이 자기가 단어시험 부산대 보는데 노원호문학과 바로 옆에 실이었거든요. 아 진짜 갑자기 목소리 엄청 노원호문학과 근데 갑자기 하성이 그내 대상 마이가 나이지 그 노원호문학과 내가 그래서 걔거 쌤이 엑스카에서 텐션이 제일 낮거든. 아 진짜요? 내가 국악 리스랑 피아노로 비슷한데. 아? 그래도 수업 패턴은 로이스하고 비슷해요. 내가 봤을 우리 쌤 때는 따라가지. 내가 존나 그런 게 일지만 우리 쌤처럼 좀 더 쌤이 말을 좀 스피디하게 할 수 판소리? 있으면 아, 좋아. 로이스 피아노 말하는 아, 아니 근데 내가 쌤이 이제 수업하는데 김정은 약간 학생이 좀 겁나 자상가 같대 말이.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 진짜 열심히 하잖아 좀 말을 못 걸어 너를 튀어. 일프로다 막 사우기? 사우기? 쌤 놀았어요? 너무 열심히 네, 아좀 냄새 나는. 쌤 티 어디예요? 사우기 진짜 개 열심히 비밀. 아 골드야. 나 플랜. 아, 플레이야? 네. 지금? 네. 사우기? 쌤은 2시즌 전에 플레이했어요. 부끄러워. 아니 저 시험 끝나고 마지막 그 시즌 달리려고 하다가 골들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올리느라 죽을 뻔했어요. 아 골드 떨어졌어? 아 쌤 근데 시작한 지 3주밖에 안 됐어. 아니, 다시 시작한 지. 처음부터 그랬으면. 그날 실버를 면치 못하다가 막 장나 정글 이런 거 했고 그래서 그건 좀 AD로 가면 진짜 세. 쉴드 딱 씌워놓고 착 치면 위험한데. 제드도 이겼어요 지금. 쌤 타이 알려줬어요. 벌써? 쌤, 아 근데 쌤 게시물 다 내렸지만 혹시 이세훈을 은피하시죠? 그 약간 인스타 감성으로 하지 않고 그 지인에 따르면 트위터처럼 쓰고 있다. 아 안녕하세요 살려주세요. 네, 많은 팔로 바랍니다. 쌤 많이 잘해주세요. 네, 지금 실시간 중이어서 끝나면 다 팔로 해드리고. 아 아닌데 방학이 생각보다 길던데. 무슨 방아? 학원 방학이. 아, 쌤 강사의 탈을 먹고 네. 5일 내내 술 먹었어. 저도 3일 일본 갔다 왔어요. 일본? 네. 쌤 사실 그 역사 문제 때문에 그 제2외국어도 일본어 선택 안 했거든요. 어떻게 외놈의 말을 배우냐 그래가지고 선택을 안 했는데 요새 좀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스토리 왜 미워했는데 이렇게 보냐. 왜 해야 되냐고 음식이 너무 맛있던데요. 요번에 이거 너 줘. 일본 한번 가볼라. 이거 음식 근데 다닐만 해요. 저 자유여행 갔다 왔는데. 일본 할 줄 알아? 아니요 그냥 중학교 때 배운 것만 조금 아, 써먹어도 되던데요. 그래도 많은. 지금 나를 못 찾고 있는 거야? 그 고향 어디인지 선생님 하이라이트 보고 있었어요. 아, 쌤 제주도에서 왔어요. 우와 오. 고기국수. 거기 쌤 자취할 때 고기국수 맨날 시켜 먹어. 고기국수 엄청 맛있던데. 거기 90원 내면은 함박 스테이크도 주거든. 쌤 단골 있지. 춘신이네 가공인데 제주도에. 그러니까 들어왔어. 내가 가끔 막 욕도 하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제주도 가고 싶다. 그래서 제주도는 쌤 일산에서 많이 당황한 게 이제 서술형 나오는 거.
서술이. 제주도 안 나와요? 네, 서술형 안 하고 싶으면 제주 이사 가는. 전학 가도 되나? 대신 객관식 33문제. 서술형이 안 나와. 시험지 12페이지. 12페이지요? 그리고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게 쌤 여기서 놀란 게 교과서 외부 지문을 외부 지문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는 그냥 외부 지문이 나와. 안 배운 거. 네 문제 정도. 수능처럼요. 완전 딴판이구나. 거기는 이제 수능 위주로 해서 너무 잘 보네. 그래서 끊어야겠다. 수능 성적은 되게 좋아요 제주도. 근데 내신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섬을 탈출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정말로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해서 학원을 와요. 섬을 탈출해야지 하고. 근데 여기는 안 끊었다. 어떤 일상인 것 같더라고 학원이. 시야. 그런 점이 좀 많이 놀랐다. 이게 바다 하나 차이인데도 이렇게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쌤이 제주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되게 가까워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 학교에 누구 하면 이제 조그맣게는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뭔가 질문을 할 때 하나만 추천하고. 아니면 승우야 뭐 이제 여자친구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있어 없어 하면 그래 하잖아. 여자친구는 몇 살이고 키가 몇이고 뭐 다 물어봐요. 자 그냥 나의 장기를 터는 것처럼 질문이 들어와서 너무 싫어. 좀 약간 낯가리고 취조. 그런 취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쌤이 말하고자 하는 형용사절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어법은 좀 숙제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쉽거든. 우리 알바는 어법이 되니까 불렀죠? 쉽거든. 아닌가? 쌤 숙제도 하나 더 준비하면 네. 이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형용사절. 근데 대신 쌤이 이렇게 꽉 조이진 않고 느슨하게 숙제 타이밍을 결정해 드릴 겁니다. 일단은 그럼 우리는 형용사절 다 얘기했고요. 부사절 가겠습니다. 부사. 자 부사절. 부사절이라고 하는 친구들 이제 우리가 그 구와 절을 얘기했을 때 이 종속 접속사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묻겠습니다. 나희 종속 접속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까먹었어요? 아직 낯을 가리고 있거든요. 자 민재 종속 접속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종속적인 접속사. 그렇게만 말 어디에 속하는 거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속한다라고 할 게 아니고 이제 종속 접속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를 다른 품사로 바꾸는 것. 저를 다른 품사로 바꾸는 것. 우리 명사절 접속사 대시라고 했을 때 이 종속 접속사 절 문장을 갖다가 명사로 바꿔버렸죠. 자, 애프터 같은 친구들 뭐야?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그 문장을 부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이긴 하지만 이 위치라는 친구 그 절을 형용사로 바꿨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종속 접속사는 문장을 다른 품사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오늘 숙제로 준비한 것도 접속사예요. 그리고 접속사가 이제부터 어려워지게 될 학년이 고2와 고3입니다. 고1 때까지는 그냥 이런 접속사 뭐 세모만 치면 되지 이렇게 했겠지만 고2 후반 그리고 고3 때 올라갈 때쯤에는 이 병렬 구조, 물론 종속 접속사뿐만이 아니지만 등위 접속사에서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진다. 병렬 구조로 인해서 생략되는 것들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고1 때까지는 같은 주어 생략, 같은 목적어 생략 정도만 이제 배치를 했다면 고2부터는 이제 동사까지도 생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장 형태가 이렇게 돼. when 만약 when 명사만 3번 연속 나오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얘를 지금 막 동사 취급해서 잘못 해석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지금 부어가 명사일 때 기준으로 쌤 얘기하고 있어. 동사가 생략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주어 부어, 주어 목적 그리고 주어 수식어만 나오는 경우가 이제 고2, 고3 때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병렬 구조까지도 대처하려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종속 접속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분도 이미 다 푼 친구들도 있겠지만 블랙라벨에서 퍼왔습니다. 해본 적 있어 블랙라벨? 상혜는 다 풀어봤나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다시 풀어도 안 틀리는지 체크하시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접속사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가끔씩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 친구들 문제도 있을 것이다. 이런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라는 것들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좀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 자, 접속사 as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as의 접속사 쓰임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 as의 접속사 쓰임 지금은 다 부사절을 이끌고 있다라는 건데 자, a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은 접속사 기준으로 우리가 일단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각각의 해석 방법이에요. 해석 방법 각각의 해석 방법이거든요. as에 대한 해석. 그래서 여러분들은 1, 2, 3번에 있는 as의 뜻이 뭔지 지금 밑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1, 2, 3번에 있는 as의 뜻이 뭔지 밑에다 적어보자. 자, 그래서 이제 as는 뭐뭐 할 때 when의 의미 가지고 있고 얘는 as는 become이 있는 것으로 보아 뭐뭐 함에 따라 그리고 여기 as는 뭐인 것 같아요? These with thinner coats were preferred as they are easy to eat 먹기 쉬워서 선호된다. 그러면 이것은 뭐뭐 때문에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s 이제 접속사로 쓰면 뭐뭐처럼 like의 의미도 가질 수가 있고 뭐뭐한 대로 네가 아는 만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s에 대한 것들은 시험에 등장할 때에는 as 접속사가 맞는지를 직접 묻지는 않습니다. 대신 비교할 때 as에서는 등장할 수 있어. 비교의 as에서는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쉬워요. 이런 식으로 나와. 그냥 뭐 상음절이 살 형용사 비교급이잖아. 그래서 형용사 뒤에 한참 부사 띄워놓고 거기다가 as 밑줄 탁 그어놔요. 그러면 비교급이니까 이렇게 된 쓰는 건데 요거 라이벌 물어보는 거 이외에는 딱히 없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s가 나왔을 때 긴장할 필요 없다. 이 정도로만 판단해 주시고 4, 5번의 while도 두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while도 밑에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자, 학생들은 try to guess the meaning of new words. 새로운 단어들의 의미를 추측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while은 뭘까요? 뭐뭐하는 동안이겠지. 왜? 그들이 읽는 동안 추측해야 된다. 뭐라기보다는 look them up in the dictionary. lookup이라고 하는 것은 찾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기보다 읽는 동안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쌤이 고3 때 이제 고3 때 약간 우울증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도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망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원서 책을 읽었거든요. 한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원서 책이었는데 그거를 읽을 때 이제 어휘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어휘에 막혔을 때 그냥 무슨 의미인갑다 라고 추측하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후에야 사전 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냥 영어가 영어대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쌤이 이제 문장 쫙 읽고 해석 딱 됐어. 알겠어. 그럼 친구가 와서 의미를 물어봐요. 근데 대답을 못해. 한국말로 생각하고 해야 하는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요 지금 4번 문장 같은 읽기 연습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지? 추측하면서 읽기. 그래서 쌤은 쌤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르는 단어 명사화하라고 하거든. 만약에 내가 lookup을 몰랐다라고 하면 lookup하기보다는 읽는 동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쳐버려서 lookup이 뭘까?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는 어떤 직감 같은 걸로 한번 해석해보고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판단하는 연습. 그렇게 됐을 때 문맥 사이에서 단어의 뜻을 유추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물론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단어를 이제 고2쯤 되면 영어만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방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는 하는 동안이고 그 다음 여기 while은 지금 무슨 뜻이에요? 응? 눈은 표면을 보는 반면 귀는 뭐하고 있다 이러고 있지? 반면에 그리고 또 while이라는 친구는 또 뭐도 있었어요? 뭐뭐지만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 마치 이분도처럼 그런 쓰임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as랑 than 같은 경우에는 비교 구문을 말할 때 as 비교 구문 그리고 비교급 다음에 than을 쓸 때 이 친구들이 그냥 단순히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접속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접속사일 때 반드시 이 친구들은 뭐냐면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 즉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고1 모의고사 작년인데 혹시 그 운동선수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덜 참여할 것 같다. 양날의 검이다 하는 모의고사 풀어본 적 있어? 거기에 보면은 이 에즈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이라고 생략됐을 때 도치하는 구문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나? 이렇게 얘네들은 are more likely than 뭐야? more likely to take part in undesirable behavior than are non-athletes 라고 했던 문장이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동일하고 생략했을 때 도치가 발생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도치된다. 오케이? likely to 똑같이 생략해버려서. 그런데 이것은 수능어법은 아닙니다. 대신 해석할 때 당황하지 말라. 수능어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17년인가 18년도였을 거예요. as 다음에 이렇게 주어동사 도치시켜서 여기다가 밑줄 한번 그린 적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고2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그다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as랑 while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판단했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even if랑 even though의 차이점은 뭐지? 없죠. even though랑 even if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비록 뭐뭐이지만 이고 굳이 어감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도어랑 알도어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 요 정도로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 친구랑 라이벌이 아니지만 똑같이 헷갈리는 친구 이것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을 이끌고 있는 가정법들이다. 그래서 if랑 do로 구분할 게 아니라 as랑 even으로만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ven if랑 even though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so that 세 가지 구분하기는 그냥 한꺼번에 메모해가지고 우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이 세 개 차이 이제 다들 배우고 오셨는데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현아, so that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1번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그 다음 희원이 이 so that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뭐뭐하기 위해. 자, 연우 이 so that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대는 아나? 민지? 군마 있는 거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소댓에 대해서 출제 개념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명사절 대들 많이 생략하고 있고, 관계대명사에서도 대 생략됐고, 그놈의 대는 계속 생략을 해요.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출발할 거야. 우리가 그래서라는 소를 쓸 때 사실은 이 대시 생략이 되어 있던 형태였거든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의 독해할 때 이제 이 친구들이 고2 때부터 생략이 될 겁니다. 이 친구들이 고2 때부터 생략이 될 것이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의 소댓에서도 소 형용사 부사 나오고 그냥 됐든 문장 나오면 소댓 구문이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여기서도 그냥 소 나왔는데 문장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서구나 라고 판단해야 된다. in order 대시구나 라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이 대절 생략 됐을 때도 독해할 줄 알아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이고, 고2 모의고사 기준으로는요, 이 소댓에서 이 대세 밑줄을 긋는 경우도 있어요. 대세 밑줄을 긋는데 저 자리에 위치 넣어 놓거든요. 근데 판단하는 방식은 어쨌든 소 다음에 나올 품사가 형용사 부사밖에 없기 때문에 위치로 선행사를 받을 명사가 없다. 그래서 그냥 틀렸다 하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문장 짜잘하게 나눠서 선행사도 없는데 위치가 나왔구나 라고 한다면 그냥 틀렸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에도 그 약간 쌤도 그랬는데, 쌤은 공부를 잘했다기보다 그냥 시험을 잘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얘 틀렸네? 그럼 뭘로 바꾸지? 라고 대안 제시할 필요가 뭐 있어, 시험은. 그냥 틀린 건 틀린 거예요. 확신 갖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가지 다 모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8번에 있는 소댓 할 때 소댓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치면서 독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댓 같은 경우에 고1 때까지는 요거 문제 냈었거든요. 요거 형용사 부사적 절성. 이거 같은 경우에는 that 무시하시고 앞에 있는 문장 성분 판단해 주시면 됐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영 8번에 있는 fast는 지금 부사예요, 형용사예요? 8번에 있는 fast 부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왜? 보어니까. 보어니까. 요거가 우리 고1 때 내던 거라면 나중에는 that 생략해놓고 문장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독해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다. 자, 그 다음 소댓 같은 경우에도 그냥 that을 생략해서 문장을 헷갈리게 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독해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냥 어감상 딱 와요. 아 이거 그냥 뭐뭐 위에서구나 정도로. 그리고 콤마 소댓은 이제 그래서로 해석을 할 건데 100%로 맞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콤마 찍어놓고 뭐뭐 하기 위해서로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그때는 독해에 유의해보자.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 대세다가 밑줄 긋고 문제 푸는 경우는 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시험에 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유념해서 봐야 될 것들이다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하나 더 봐요. 우리 끝날 수 있어요. 자, 접속사 원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친구들은 그냥 부사절로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볼 건데 원스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지? 원스가 가진 뜻이 뭐예요? 접속사로서 일단이라는 뜻이야. 일단 원스는 일단이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 나와 있는 by the time도 접속사입니다. by the time 접속사 취급해 주시는 게 좋을 것이다. 왜냐? 같이 이렇게 말해줄 말이 없어요. 왜? 이게 만약에 관계 부사였다면 얘를 이끌어줄 무언가가 필요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쟤는 관계 부사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접속사 취급을 해주셔라. 알겠지? 접속사 취급을 해주시고 부사절이기 때문에 딱히 볼 거 없네요. 부사절을 이끌고 있다. 자, as far as는 어떤 의미죠? as far as as long as처럼 뭐뭐 하는 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as far as I concern 같은 뜻이 있다. 자, 그다음에 4번 unless입니다. unless 14번에 unless는 뭐랑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if not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00%는 아니고요. 이 unless가 사용이 될 때에는 unless가 이끌고 있는 문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if not이 아니다라는 거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조건에 unless를 쓴다. 알겠어? 그래서 unless something interferes, the inferior competitor loses ou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개입을 반드시 하지 않아야 열등한 자가 패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입이 있다면 열등한 자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unless 무조건 if not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복합관계사 나오고 있는데 복합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하네요. 복합관계사는 쌤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의 의문사 규칙 있죠. 뭐였어? 간단하게 생각해만한 것들은 whenever whatever라든지 whichever 같은 친구들은 what과 which가 아까 뭐였지? 의문 형용사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이었어. 그래서 이 친구들은 명사랑 결합할 수 있다. however 같은 친구들은 형용사와 부사와 결합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복합관계사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여기 표시 좀 해줄래요? 81쪽에 표시해 주시고 숙제는 페이지 79까지 풀고 채점인데 자, 쌤은 이제 기준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알아서 채점까지 다 끝내고 오셔야 되고 채점을 하는 순간에 의문이 생긴다면 바로 카톡 보내시면 되는데 언제 카톡 보내라고 했어요? 시간대. 지난주 월요일날 얘기한 거 같아요. 카톡 보낼 수 있는 시간대. 아무 때나 보내라고 해서 모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요거 풀고 채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접속사 추가 문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종이만 많다 뿐이지 여기 개념 설명도 있거든. 그래서 약간 일종의 하프 클리닉입니다. 하프 클리닉. 그래서 쌤이 이제 뭐 이게 부사절 끝나면 다음에 뭐니? 부사절 계속 나오네. 그럼 부사 형용사 관련한 거 뭐 다음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때 필요한 것들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책 만들어 드릴게요. 자, 개념 설명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근데 문제 겁나 어렵다라는 거 다 익히대로 알고 있지. 집에서 한 번씩 풀어봐 주시는데 요것에 대한 완성은 사실 월요일까지 하셨으면 좋겠지만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쌤이 수요일까지 시간 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월요일날 검사 맡은 사람은 넘어가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수요일날 찍어서 카톡으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뒤에 답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채점까지 완료하는 것. 그리고 중간중간 풀면서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는 것. 쌤이 강사의 탈을 먹고 술을 퍼먹고 있는 순간에도 답장합니다. 자, 오늘 숙제는 없고요. 데일리만 오늘 검사하고 하원하겠습니다. 자, 규은이도 데일리 보내주세요. 안녕.